네, 안녕하십니까. 2022 기농기촌 청년 창업 박람회를 위해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MC 조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6차 산업을 하고 계신 청년 대표 세 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똑똑 청년 농부 6차 산업에서 농촌의 미래를 찾다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번 토크 콘서트는 온라인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 박람회처럼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정말 싱그러운 푸르름이 가득한 탁 트인 공간의 메타버스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또 경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바타가 이렇게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꾸며봤습니다.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모습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아바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좀 드려볼까 봐요. 손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힘찬데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함께하는 만큼 어떻게 좀 손가락 하트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 아바타 좀 웃어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또 제가 외롭지 않게 제 옆에 계신 대표님 세 분의 아바타도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들도 한번 소개를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대표님 김지용 대표님 먼저. 네, 아바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작두콩 재배, 가공, 판매를 하고 있는 그린로드 대표 김종입니다. 네, 우리 김지용 대표님 맞습니다.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바타가 굉장히 좀 멋스러운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좀 부담스럽게 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만큼 직접 또 한번 모션을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김지용 대표님은 어떤 모션을 좀 원하실까요? 저는 심플하게 안녕하세요로 한번 네, 가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나왔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어서 이소희 대표님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유기농 오미자와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한식 디저트를 만드는 소담 대표 이소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소희 대표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아바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정말 우리 아바타들 한껏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모션 한번 취해주시죠? 하트 할까요, 그러면? 네. 네, 뭐 이렇게? 좋습니다. 하트 춤을 또 이렇게 발사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박태준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에서 신품종 딸기 비타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27살 청년 박태준입니다. 네, 우리 박태준 대표님 함께 나와주셨고요. 박태준 대표님도 아바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바타들이 굉장히 계절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소희 대표님의 경우에는 좀 여름을 맞이하신 것 같고요. 박태준 대표님은 아직 겨울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박태준 대표님 아바타 모션 한번 만나볼까요? 네, 모션 어떤 모션 해주시겠습니까? 안녕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이게 바로 이 가상 공간에서 함께하는 또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 또는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중에 좀 우리 대표님들께 궁금한 게 있으시다거나 특히 예비 귀농귀촌인 분들께서는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메타버스도 유튜브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조합을 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 종료 직전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시고 다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점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메타버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아바타의 이동은 조금만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다가오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네, 캐릭터 이동은 자제를 하시고 또한
오디오는 오프 상태로 두신 상태에서 이야기는 채팅으로만 부탁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청년 농업, 특히 오늘 6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분께 공통 질문, 꼭 듣고 가야 할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 텐데요. 어떠한 계기로 이 농업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귀농을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김지용 대표님 먼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농업을 알게 된 계기가요. 원래 공시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시를 제가 시골에 있는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촌에 노출이 됐고요. 제가 그리고 좀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건 아니고 더 잘 된 걸 수도 있지만요.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농촌을 제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이 농촌 공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시를 준비하다가 농촌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때 귀농을 결심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음 우리 대표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너무 궁금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공시생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공부와 네. 우리 농업에 대한 공부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네. 것이 더 어려우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농업에 대한 공부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공시는 어떻게 보면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공부가.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재배, 생산, 가공, 그리고 저희 농업인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판매 공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판매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요, 키워드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농업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니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공부가 농업 같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공부가 농업이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이소희 대표님께도 어떠한 계기로 귀농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일찍 귀농을 하셔서 귀농인의 자녀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경에서 초중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어서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유치원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이 먹고 거기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부모님이 계신 문경에서 새롭게 농업으로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또 6차 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특히 농촌 체험, 아이들과 하는 농촌 체험이 하고 싶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 빨리 접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유치원 교사 생활도 하시면서 아이들과 접목을 해서 또 더욱더 정직한 귀농 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소희 대표님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박태준 대표님께서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이제 이 주제에 걸맞게 6차 산업화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목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이제 딸기를 생각하게 됐고요. 딸기로 재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도 만들고 체험 등 서비스업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원래 딸기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딸기에 이제 교육 사업 그다음에 이런 것도 가장 다 모든 게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농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태준 대표님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오늘 이런 시간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귀농을 하신 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귀농한 지가 지금 6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라북도 정읍으로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귀농을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연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부모님이 농사를 좀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요. 교류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제가 귀농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자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당장 교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을 가장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있다 보니까 또 선배 농업인 분들도 만나게 되고 주변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 해소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교류가 좀 적고 부딪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점점 이제 기간이 늘어가고 경험이 생기시면서 좀 원활해졌다라는 말씀 전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소희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로 8년 차가 지금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에서 어찌됐든 유치원 선생님 생활을 하면서 편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누리다가 다시 제가 농촌으로 갔을 때 하다못해 저희 뭐 배달 어플도 사용하지 못하고 편의점도 근처였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볼 수도 없고 문화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여기 계시는 이제 청년 농업인 분들 중에 저는 청년 여성 농업인이잖아요. 그 여성 농업인에 대한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무슨 농사를 짓겠냐.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성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직장 생활을 실패해서 왔다더라. 아니면 한번 뭐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걱정이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편견의 시선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소희 대표님께서는 귀농을 한다라는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성별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이러한 진솔한 얘기 덕분에 이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또 우리 여성분들께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 또는 메타버스로 채팅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태준 대표님의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년부터 이제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인 6개월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천 딸기 힐링팜이라는 곳에서 6개월 동안 과정을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제 농장은 작년 9월부터 제 농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 반복하는 작업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날씨도 워낙 더우니까 이제 이게 왜 딸기는 겨울 작물인데 왜 날씨가 덥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딸기의 적정 이제 생육 온도와 이제 습도 관리 모든 면에서 최고 높은 온도는 이제 34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그 순간 온도이긴 하지만 여름 날씨랑 동일하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점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이 아무래도 제가 지금 듣더라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럼에도 처음 시작을 하실 때 결심을 하셨을 때는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기분 좋은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과 막상 부딪혀 보니 가장 크게 느껴졌던 현실과의 어떤 괴리감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우리 이소희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농촌에서 농업 관련된 일들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모르는 게 가장 용기도 그렇지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실패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팜핑이라고 하죠. 농촌에서 캠핑을 즐기는 팜핑장을 하려고 하다가 예상치 못한 그 자연재해라 그럴까 뭐 태풍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한번 실패 경험을 맛보고 그러면서 가장 생각이 들었던 건 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계속 활동을 하기에는 관심을 많이 줘야 하는데 초반에만 관심을 받고 그 이후에는 뭔가 이어나갈 멘토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연결 체계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농장을 그러니까 지금 저랑 따로 분리해서 하시지만 농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덜 힘들었는데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비빌 언덕이 없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선배들도 없고 그런 것들이 진입장벽에서 가장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 이소희 대표님은 부모님께서 농장을 하고 계심에도 직접 시작을 하니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아무런 정보나 연구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청년창업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박재준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저와 같은 세대는 이제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많이 생각을 하고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귀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떤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 좀 머릿속에 그린 상상, 이상이 있었다면 그와 가장 힘들었던 현실과의 차이점. 네. 제가 이제 꿈에서 바라온 거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설베드도 이제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손을 많이 안 대도 이제 생물이 자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편하게 방제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제 손에 이제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이 기계도 자동화라고 하지만 제가 입력한 대로 움직이게 되고 입력값이 이제 오류가 됐을 시 그에 맞는 대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실과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발달이 되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재배를 하시는 분의 손을 거쳐야 한다.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김지용 대표님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재배 가공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공이 좀 주력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농산물 가공을 했을 때 팔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막상 제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정말 소비자분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것도 너무 어렵구나. 제가 창업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느끼면서 고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쉽게 팔 수 있을지 알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뭐 변화라든가 어떤 마케팅 트렌드라든가 특히나 제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 재배하는 거에 대한 내 브랜드를 어떻게 초기 설정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힘들었던 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6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요 질문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신 그 품목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예비 귀농 기촌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 품목을 선택하는데 좀 어떤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직접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우리 박태준 대표님 답변 먼저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점이 제가 이유가 좀 많이 비슷한데요. 6차 산업화는 다 이제 딸기 아까 말씀드렸던 재배해서 생산하고 그다음 가공하고 서비스업하기. 그리고 저는 저만의 조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한 게 이제 농장에서의 팜과 이제 레크리에이션을 이제 좀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 놀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만의 이제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쉽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농업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문화를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소희 대표님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기농 오미자와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생산하는 거에 대한 농산물을 그러니까 제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돼서 이제 판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현재 그 명이나물로 알고 있는 산마늘 그리고 고사리, 취나물 이런 이제 나물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경에 있다 보니까 문경은 또 오미자가 이제 재배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김지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지 재배를 할 것인가 시설 재배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지정돼 있는 것들로 같이 잘 판매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생소한 농산물로 새로운 판매 루트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서 재배 작물을 선택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 적합한 농산물로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뭐 친환경에 맞는 농사 방법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꿀팁을 좀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지용 대표님. 네, 저는 재배하는 작목이 작두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재배 작목을 처음부터 작두콩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가공을 하려다 보니까 작두콩을 선택하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작두콩으로 커피를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커피 시장이 크죠. 정말 큰데요. 커피 시장이 큰 만큼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경쟁자가 없는 시장, 틈새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작두콩을 커피로 그래서 작두콩 재배를 이런 품목을 결정하게 됐었고요. 제가 제 주변의 후배님들이나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제안 드리는 것들은요. 재배 품목을 정할 때 특히나 귀농을 했을 때 너무 특이한 것들을 많이 심으세요. 특히나 특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라지, 마, 블루베리. 그런데 정말 힘든 농업입니다. 특용작물이라는 게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작목방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업. 처음엔 판매가 어렵다 보니까요. 작목방과 함께 판매를 할 수 있고 생산 기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의 작목방과 하는 농업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6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가공이라든가 체험 서비스도 연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농업과 그런 거를 고민하실 때는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움직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셔서 가공도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시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 귀농을 정말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가는 도시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또 어떠한 기후 환경 조건이 있는지 또 내 취향은 어떤지 이것저것 고려해 볼 게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6차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지용 대표님께서 6차 산업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직접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차 산업은 저희가 1차 생산 그리고 2차 가공, 3차 서비스업이 융합된 산업 구조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 6차 산업에서의 맹점은 저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농촌이란 공간이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체험, 관광, 숙박 그리고 그 외에도 서비스를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융합된 공간이 6차 산업이고요. 특히나 이런 6차 산업을 통해서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산업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1차 농업, 2차 가공, 3차 서비스업까지 모두 융합된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일컫는데요. 그러면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다 6차 산업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예전에는 생각을 해보면 1차 농업 따로, 2차 가공 따로, 3차 서비스 따로가 주된 산업이었다면 요즘 점점 6차 산업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그럼 단순히 재배만이 아닌 브랜드 제작과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이 판매까지 좀 함께 하게 되신 계기 또한 듣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처음에 농사를 시작을 할 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농사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지만 짓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특히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기반이 없으니까 가공에 중심을 두자. 그렇게 저는 6차 산업이 말씀드린 대로 재배, 생산, 가공, 서비스지만 저는 이 가공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공을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질문 한 번만 더. 네, 그리고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가공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업까지 함께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특별한 어떤 계기나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저희는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1차 생산만으로는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수익 구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농장으로 이게 전환이 된다면 충분한 경영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소규모 귀농인한테는 일자 생산만으로 한계가 있었기에 저는 가공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소희 대표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차 산업을 전체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공은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그냥 정말 1차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리고 농촌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지금은 즉석 가공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 제조업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름이 이소이기도 하지만 제 브랜드 이름이 소담이거든요. 네, 그 소담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릇에 넘치듯이 담다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동네 어르신들이랑 어르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이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박하지만 건강한 마음을 담은 그리고 미소를 담은 이런 천연농부 소희 씨가 담은 이런 뜻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고 사실 근데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름이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요. 식당도 그렇고 물티슈 업체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고민이 되긴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희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서 판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를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지금은 현재 저희 그 어르신들과 원래 건나물 말린 나물로만 생산을 하다가 오늘도 이제 저희 행사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산마늘 명이나물 가지고 페스토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건나물이 들어간 과자류라든지 디저트류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브랜드 그리고 이제 6차 산업에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박태준 대표님 답변 듣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제작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우선 충남 논산엔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딸기가 이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식을 깨고 싶은 생각이 많고요. 충분히 논산에서도 우수한 딸기가 나오고 좋은 품질의 딸기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 브랜드는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되고 그 좋은 품질을 불특정 다수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제 딸기를 원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이 맛있는 딸기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 분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대표님들은 단순히 재배뿐만 아니라 가공도 하셔야 되고 재배도 하시고 또 서비스도 하시다 보니까 고민도 깊어지시고 또 힘도 드시겠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자신감을 가지시고 판매를 정직하게 해주시니까 더욱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때문에 판로도 더욱더 넓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도 더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 메타버스로 지금 함께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국인지라 마스크를 쓰고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메타버스에 있는 아바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저희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또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 푸르른 한 가운데서 한번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실은 좀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좀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들의 목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지용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품 제조업을 운영을 하면서 임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식품 제조 공간을 좀 마련을 하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그리고 소신을 갖고 좀 마련을 하고 싶어요. 보통 식품 제조업하면 어떤 공단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입주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저는 숲에다가 만들고 싶어요. 숲 속에 식품 제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한옥으로 좀 사무실도 좀 꾸미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이제 목욕탕도 하나 두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어린이집도 숲속에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저는 이런 상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항상 머릿속으로 이걸 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낭만적이고요. 뭔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긴다면 초대받아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꼭 초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소희 대표님 목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할머니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오래오래 건강히 사셔서 계속 저랑 같이 사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어르신들의 농업 생산력에 대한 기술을 저희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좀 농촌에 와서 그런 기술들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제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이유가 가장 자연다운 자연, 농촌다운 농촌을 유지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직도 도룡뇽이 열심히 살고 있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고 있어서 지금 농기계 작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농촌스러운 농촌을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이고 농촌다운 농촌을 보존하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박태준 대표님의 답변 들어볼게요. 저는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많이 유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거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5년 뒤에 마이스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졸업해서 이제 강사에서의 자격을 갖고 이제 제가 힘들었던 그 부분과 저가 5년 동안 이후에 쌓였던 노하우들을 그분들은 이제 실행을 처음 할 때 많은 착오가 없도록 성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사업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세 분 대표님 목표에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역시 농업의 1차 목표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함께 좋은 환경에서 농업을 할 수 있다. 또 더 많은 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한다라는 게 꿈이라고 하신 말씀에 뭐랄까 좀 뭉클함도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문을 좀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채팅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또 특히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계시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혹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망설이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뭐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채팅으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채팅 질문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 상당히 처음부터 어려우면서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귀농을 해서 현지 주민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이 질문 답변 들어봐야죠. 우리 김지용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하우가 딱히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인사만 잘해도 8할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희 이제 위진이 들어왔을 때 경계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중한 인사 그리고 제 소개, 제가 좀 소극적인 성향이라면 오히려 제가 농촌에 갔을 때는 또 현장에서 또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성향을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런 좋은 말을 건네드리고 그런 인사성이 8할이지 않나. 네. 도시에서 왔다고 좀 아는 체 많이 하고 잘난 체 많이 하고 그러면 힘든 농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성. 네. 인사만 해도 80% 정도는 8할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가는 느낌이니까 제가 순간 드는 궁금증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답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마을에 오래 계셨던 어떤 주민분께서 그 소위 말하는 텃세로 인해 인사를 안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 네. 예.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는 계시지만 이 웃는 모습이 굉장히 순박하시고 또 좋아서 인사를 안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연습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밝은 모습인 척 항상 농촌에 가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굉장한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쉬운 것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귀농 기촌인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인사만 열심히 하셔도 반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소희 대표님의 노하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를 김종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자면, 코로나 초반에 저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이 마스크가 생활화 안 되셨을 때 전 진짜 마스크 2박스씩 들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지나다니다가 만약에 마스크 안 쓰시면 할머니 마스크 쓰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장을 보러 가시거나 병원 가실 때 대부분 버스를 많이 타세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차가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태워다 드리면서 뭐 손주는 어땠대, 뭐 했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아까 인사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 제 인사 안 받으시는 딱 한 분의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 손 잡아요. 인사 안 받으시면 손 잡아가지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면 그때 인사 받아주시고 얘기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살가운 손녀딸 같고 손주 같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이소희 대표님의 노하우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맞춰진 물품 공세를 좀 곁들이면서 다가간다. 그리고 또 맞아요. 우리 또 계신 분들이 원래가 마음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솔하게 다가가면 또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박태준 대표님의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첫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는 조금 다르게 조금 이 코로나 시국이 아닐 때 또 삼겹살 파티를 또 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하우스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주변에 이제 마을 분들을 조금 모시고 그렇게 고기 파티를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친분이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친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한다거나 혹은 또 먼저 진솔하게 다가가는 방법 세 분이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또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재미있고 정말 필수적인 질문 직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귀농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가감없이 전해드렸습니다. 박태준 대표님부터 답변 들어볼게요. 이제 자신이 어떤 작물을 키우고 이제 그 작물에 어떻게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천차만별로 가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돈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자금이 많이 없지만 이제 청년 창업농을 선정할 시에 최대 3억이라는 대출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농 정착지원금으로 3년 동안에 3천만 원에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이소희 대표님의 답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돈 많이 듭니다. 돈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박태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융자는 또 제가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게 사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으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 기존에 뭐 땅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 옆집에는 1억짜리 트랙터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시기에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지원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지용 대표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농촌에 있다 보면요, 생각보다 빌릴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돈을 쓰지 않고 농기계부터 농지부터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그렇게 빌려서 농사를 시작을 했을 때 효율적인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곳에서 청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정읍에서 메론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인데요. 이렇게 귀농 자금에 그 목돈을 쓰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실제 농사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획을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귀농의 순서일 수도 있겠구나. 귀농을 해서 농지를 사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큰 목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가야겠다. 기존의 농촌에 워낙 많은 게 지금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에. 그래서 그런 거를 순서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대표님들 말씀처럼 지원 사업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귀농은 너무 안 두려워했었으면 좋겠어요.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필요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초기 비용은 필요는 하겠지만 또 다양한 지원이나 또 지역 간의 대여 등등을 통해서 부담 없이 또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는 한 질문당 한 분의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태준 대표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향후 주목할 만한 농사 품종이 있을까요? 혹은 추천하는 작물이나 가공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현재 이제 딸기도 이제 충남 딸기 연구소에서 이제 신품종을 많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현재 뭐 킹스베리도 있고요. 그다음 비타베리, 뭐 하이베리, 써니베리 이렇게 다양한 딸기들이 있어요. 그 딸기들을 각 품종을 한번 이제 보시고 그걸 한번 내가 작물을 키워봤을 때 괜찮을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작물을 선정했으면 하고요. 현재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밀키트 쪽으로 많이 조금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 작물마다 이제 딸기 잼이라면은 딸기 잼이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나 딸기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산업들도 많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티가 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소희 대표님께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공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계신지, 혹시 갖추고 계시다면 초기 비용 투자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가공이라면 사실 김지용 대표님이 더 전문가가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이 혹시- 질문은 우리 네. 김지용 대표님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식품 제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을 차리려면 정말 큰 돈이 들더라고요. 상상 이상입니다. 기계 사야지, 건물 올려야지. 그래서 저는 아까 농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제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초기 비용을 줄였죠.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게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어요. 고가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워낙 여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정부 사업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마케팅비, 어떤 포장재 비용 이런 것들 좀 절감을 통해서 좀 초기 비용을 많이 줄여서 창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드렸던 질문과의 좀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또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이소희 대표님께 좀 맞춤형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역 간에 소통 커뮤니티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지역 간의 소통 커뮤니티 중에 아까 저희 박람회에서도 이제 홍보하는 이제 4H 부스를 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농촌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뭐 농업기술센터나 시청에서 많이들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4H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전국 단체들도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커뮤니티 저희 문경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청년 정책 참여단이라고 해서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 이야기들을 시정 활동에 같이 넣어주시는 거에서 이제 농업 분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어르신분들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정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좀 청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네트워크 소통도 하고 많은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지용 대표님께도 좀 이 맞춤형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그 목표 중에 우리 같이 일을 하시는 식구들에게도 좀 더 좋은 환경 또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농촌은 아무래도 같이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한 같이 일할 사람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사람하기가. 저희가 있는 것도 전북 익산에 어떻게 보면 좀 면소재지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서요. 저희 팀원들이 보면 저랑 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 또는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구인 공고, 네, 일반적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팀원들 모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같이 졸업을 했던 지인들과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마지막 공통 질문을 세 분께 드리고 답변을 듣고 이 시간을 슬슬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우리 예비 귀농귀촌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법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과 함께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귀농귀촌을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꼭 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아낌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준 대표님 먼저 갈까요? 저는 다양한 이제 브랜드 제작하면서 홍보할 만한 수단은 뭐 배너, 뭐 리플렛, 팜플렛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봤고, 저의 브랜드를 조금 이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제 실수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던 게요. 제 작물을 이제 좋은 품질로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남들과 차별된 그런 좀 더 좋은 뭐 이제 영양제가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조금 우수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룰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딱 그 두 가지였었어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했던 게 이제 그 수요에 따른 이제 니즈 파악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주 타겟, 저희의 이제 고객분들이 어느 세대이고 어떤 가족, 예로 들어 가족 단위고 이런 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학 체험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몇 개를 따다 보면은 이제 금방 1kg가 되고 2kg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만 체험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러면 이제 같이 만들기 체험도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딸기 아이스크림,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뭐 이제 다 좋아하시는 뭐 초코를 들어간 초코퐁듀, 이런 부분을 이제 주변 선도 농가분들한테 또 추천을 받기도 하고 같이 제가 만들어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 단위이고, 그 가족 단위에서 아이들이 엄마 딸기 먹고 싶어요, 뭐 딸기 따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아이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3, 40대 어머니,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한마디로 이제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거의 부분을 초점을 또 맞추고, 그것도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이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소희 대표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제가 하고자 하는 농업 창업에서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며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그 브랜드 안에 굉장히 녹아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해보실 텐데 아마 경험을 해보시면서 많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상표 등록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잘 팔지 않으면 그건 좋은 농산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판매를 할 것인가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진정한 또 귀농인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용 대표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네, 시작이고요. 브랜드를 만들 때 그 지역명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요즘 보면. 근데 전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소신과 방향성이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자체가 이런 소신과 방향성을 녹인 게 소비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일환이거든요. 브랜딩이. 그 브랜딩이 정립이 되고 어떤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차적인 것들이 그렇게 가지치기처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브랜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런데 온라인에서 노출 경쟁이 심한 키워드를 많이들 넣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황진이 농장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네이버에 황진이를 치면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경쟁자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자신과 소신과 방향성이 녹아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해라까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대표님 모시고요. 정말 진솔하고도 필요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똑똑 청년 농부 6차 산업에서 농촌의 미래를 찾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세 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모든 산업과 삶의 기본인 농업이죠. 농업의 무궁한 발전과 귀농 귀촌인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현장에서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희가 화이팅 넘치게 그냥 끝내기보다는 제가 2022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 선창을 하면 우리 함께 화이팅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을 담아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2022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